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자면 아쉽게 됐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이제 고배당을 좀 노려왔었는데 레알이 선제골 놓고 이제 맨시티한테 진 것도 그렇고 승부패가 또 2월 됐더라고요. 변수가 많이 나왔는지 해서 어제 보니까 뭐 아약스도 결국엔 이기고 예상 밖을 벗어난 경기들이 좀 많아서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좀 음, 방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꽤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별로다 한 거는 그냥 건너뛰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또 결국에는 경기 수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다폴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로파는 항상 경기가 많아서 다폴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데려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다폴더로 가고 배당 대비 별로고 하면은 그냥 패스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경기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이제 미리 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하려고 하긴 할 거예요. 불필요한 건 그냥 건너뛰고 해서 오늘 조금 늦었지만 컨퍼런스랑 이제 유로파 경기를 잘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주말 시작 전에 흐름을 좀 좋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나가지 마시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피오렌티나 경기부터 가보도록 해야죠. 자, 그러면 구분을 일단은 이 컨퍼런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컨퍼런스만 보이게 설정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 경기죠. 피오렌티나 디나모 키예프. 지금 보니까 이거 포함해서 2경기인가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컵이요. 아랍컵은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몇 번.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한두 번만 하고 안 했습니다.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랍컵이 아마 그때 있을 때만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경기들이 없을 경우. 근데 지금은 아랍컵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벌써 8강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이제 컨퍼런스 끝나서 유로파랑 시간이 남으면 한번 분석을 해 드릴 수도 있다. 원하시면. 그래도 이제 오셨으니까 뭐 지금 당장 먼저 하긴 좀 그렇고 이거 다 끝내고 마무리할 때 언급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뒤로 떨어져 있다 보니 그래도 8강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 조별레에서는 워낙 좀 빡세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자, 2경기 남았다 했죠. 이 커트라인이 8위 1위부터 8위까지 그리고 9위부터 24위는 한 경기를 더 이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을 생각하면 8위까지 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승점 차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아주 꼴찌인 30 뭐 6이나 뭐 그 위에 라인들 빼고는 지금 24위부터 뭐 불과 이제 9위까지도 승점이 딱 한 경기 차고 해서 일단은 해봐야 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디나모 키예프도 딱 3점 차입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앞서고 있긴 한데 오늘 지면 또 몰라요. 그리고 결장 부분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디나모 키예프는 결장보다는 이제 명단 제외 쪽에 몇몇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둘의 전적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1승 1무로 피오렌티나가 진 적은 없는데, 자, 피오렌티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리그가 최악입니다. 과연 이게 컨퍼런스에 이제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세리에 중에서 1승이 없는 팀이 피오렌티나인데, 다음 경기도 또 엘라스 베로나하고의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1승을 노려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컨퍼런스 성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최근에 뭐 2경기 연패 중이기도 하고 마인츠전 역전패 당하면서 아테네전까지 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는 굳이 갈 이유가 있나. 뭐 디나모 키예프도 역시 성적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에서 무득점이고 지린스키한테 다득점 이긴 것 빼고는 없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배당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배당을 생각하고 갈 수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일단 피오렌티나 배당 마음에 안 들어요. 1.34. 지난번 아테네한테 진 것도 생각하면,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웬만해서도 승무를 잘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싶은 건 원래 같으면 이것도 그냥 피오렌티나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아예 건너뛸게요 그냥. 리그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디나모 키예프의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피오렌티나 흐름도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기 그냥 건너뛰는 게 가장 좋다. 뭐 예를 들면은 배당 대비 뭐 핸dim으로 노려도 되긴 하지만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2시 45분 경기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18경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 나가야 나중에 조합을 짤 때도 마음이 편하다. 괜히 이것도 승무 잡거나 핸디무 잡아 놓으면 결국에는 또 핸디무 조합을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기엘로하고 라요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라요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야기엘로가 무패예요. 2승 2무. 오히려 성적은 더 높고 승점이 1점 차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득실도 둘이 똑같고 야기엘로는 득점도 적지만 실점도 적다.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고, 라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긴 합니다. 리그 뭐 컨퍼런스 포함해서. 그리고 컨퍼런스도 이제 오랜만에 진 거기 때문에 슬로반부한테 그 전에 성적들 보면은 오버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 리그 포함 컵 대회에서 이제 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폴란드 팀이긴 하지만 홈의 야기엘로면 또 모른다. 물론 상대들이 다 약하긴 했어요. 생각보다 라요보다는. 그래서 뭐 라요 쪽으로 빠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라요 홈이면 라요 가겠지만 원정이라 뭔가 이게 6대4 정도에 보는 승무가 아니고서 그냥 반반 정도 승무를 보는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원래라면 라요 승무 봐야 되는데 야기엘로 원정이라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2경기 남았던 그 점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불과 이제 1위하고 3순 스포하고도 2점 차기 때문에 좀 빡세 보여요. 라요 입장에서도. 그리고 라요도 지금 그 라리가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딱 중하위권, 중하위권 12위니까 뭐 거의 한 중위권 정도라고 보면은 뭐 득실도 마이너스고 뭐 아주 좋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뭐 아주 못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딱 중간 라인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컨퍼런스에 얼마나 집중을 할진 모르겠지만 리그도 신경을 써야 된다. 다음 경기 베티스라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2 플러스요. 잠깐만요. 2 플러스라 한번 볼게요. 2 플러스 불안합니다.
물론 이제 야기엘로의 이제 홈이고 패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뭐야 이 프렌이면 배당이 낮지만 생각보다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네임드로 보거나 그런 임팩트로 보면은 라유가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야기엘로의 그 득실, 실점이 적다는 이유, 뭐 스트라스 원정에서도 비겼다는 이유만 갖고 이 프렌을 가기에는 그 배당 대비 위험 부담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뭐 에버튼이 뉴캐슬하고 홈 경기 이게 이 프렌이 아마 1.1 몇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이 프렌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가 4대1 뉴캐슬 승이었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탈이나 PSV가 이 프렌을 하긴 했죠. 근데 PSV도 아마 한 골 차여서 좀 아슬아슬했고. 그래서 네임드로만 보면은 이 프렌 좋을 수는 있어요. 홈이고 뭐 성적만 보면 라이오가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여줬던 뭐 득점력 보면 레어 포츠난도 0대2에서 3대2로 역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초반에 너무 털리면 아무리 야기엘로라도 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배당 대비 솔직히 추천은 안 드립니다. 뭐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지금 배당이 살짝 올라가서 1.19인데 그럴 거면은 이제 다른 경기 찾아보는 것도 좋다. 물론 예상외로 야기엘로가 선전하면서 프렌 또는 무승부로 끝내면 이거 이 프렌 보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제 경험상 1.1, 1.2 이런 배당은 그러니까 다 폴더 내가 이제 한 최소 5경기 많게는 뭐 7, 8 뭐 10경기도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땐 갈만해요. 왜냐? 다 그런 걸로만 묶어서 뭐 야기엘로 2프렌, 뭐 디나모 키예프 2프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갔냐 또 뭐 샴록 2프렌, 뭐 삼순스포 2프렌. 삼순스포도 지금 1위잖아요. 그래서 2프렌이면 1.06인데 뭐야?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냥 오로지 지금 순위로만 보겠다. 홈인데 2프렌 뭐 이건 무조건 가야지 하면은 그런 것만 싸그리 모아가지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은 나옵니다. 아주 최저 배당은 아니더라도 막 묶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3, 4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점이 금액이 많이 들고 분명 어디선간 터진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경기를 다 이 프렌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도 너무 빡셀 수가 있다. 오히려 그 금액을 적게 가면서 배당 높은 무승부는 틀리더라도 부담이 덜 나잖아요. 그래 원래 무승부 어려우니까 소액으로 갔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누가 봐도 이건 이길 것 같았거든.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저거만 틀린다?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별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타하고 알크마르. 아마 컨퍼런스는 생소한 팀들도 많기 때문에 더 이제 훅훅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드리타 알크마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알크마르가 배당이 낮죠. 근데 아까 뭐 얘기를 드리지만 야기엘로처럼 드리타도 또 무패예요. 2승 2무. 이거 성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알크마르도 잘하긴 하는데 이름도 네임드적으로는 라이오만큼 있지만 뭐 드리타는 우리가 생소하고 근데 성적은 좋단 말이죠. 더군다나 홈이고 이러면 또 사람이 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이프렌 뭐야 이프렌이 2배나 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갈만하다. 잘 모르시면은 이제 그냥 이제 순수 순위만 보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팀들은 강팀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든 이길 가능성도 있고 그 드리타가 만났던 팀들이 뭐 대부분 강팀이면 모르겠지만 컨퍼런스는
뭐 그 수많은 팀들 중에 강팀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런 강팀은 유로파나 챔스에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팀들이 붙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더라도 그 팀이 잘한다기보단 그냥 서로 해볼 만하다. 약간 축구로 치면은 저 축구래 월드컵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조편성을 했잖아요. 멕시코도 그렇고 뭐 남아공도 그렇고 그 플레이오프 올라오는 이제 유럽 어느 한 팀도 그렇고 다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타가 성적은 좋지만 알크마르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크마르가 물론 이제 원정에서 라르나카나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이제 대량 실점을 해서 좀 빡센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알크마르가 그 정도로 쉽게 질 팀은 아니라 봅니다. 딱 하나 변수는 이제 그거죠. 우리 이제 컨퍼런스 버리겠다. 로테를 돌리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1위 하기에도 알크마르가 지금 승점 15점 차이고 병행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알크마르도 어쨌든 24위 커트라인 들면 되고 오늘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8위 안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 대비 패스합니다. 시작부터 3연속 패스죠. 알크마르 승무 보는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저는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다. 3연속 패스는 웬만하면 좀 없긴 한데 자 그다음 브레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샴록하고 브레이다인데 여기도 뭐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참합니다 진짜. 이 브레이다 샴록도 브레이다가 이제 정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샴록하고 승점이 1점 차입니다. 둘 다 득실도 안 좋고. 근데 이런 경기에 홈이라는 이유로 정배를 저 정도의 1.7 정도에 받을 정도는 아니다. 물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겠죠. 지난 경기 삼순스포르 상대로 2대2로 비겼다. 삼순스포르가 지금 3승 1무로 1위기 때문에 그런 팀 상대로도 비겼다는 건 그래도 브레이다가 홈에서는 좀 믿어볼 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샴록도 물론 이제 득점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브레이다가 홈이라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기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일부러 막 패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란 게 있는데 지금 4경기까지는 오는 게 없어요. 그냥 배당이 별로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강팀이지만 원정이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대충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삼순스포로 또 나왔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상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는 게 없으면 뭐 큰 변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패스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자 드디어 1위 팀 나왔죠. 근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점 차이는 3점 차입니다. 즉 이기면 또 승점이 같아지고 뭐 득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1위하고 10위라는 이제 순위 차이가 엄청나 보이지만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쪽이 뭔가 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공격 쪽에 장기 부상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순스포 같은 튀르키예 팀인데 리그에서도 최근에 보면 잘 안 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랜만에 갈라타한테 졌지만 대체적으로 패배가 좀 적은 팀이다. 그리고 지난번 브레이다전 비기긴 했지만 홈에서는 이제 2경기 3대0으로 다 이겼고 아테네가 좀 그리스 팀이긴 한데 얘네도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뭐 물론 피오렌티나가 못해서 그런 것기도 하지만 피오렌티나 원정을 잡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삼순스포르 왜 1위 팀인데 정배를 못 받았지 할 수도 있는데 뭐 아까 라요나 알크마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좀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삼순스포르보다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삼순스포르의 그 홈에서의 그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가볼만 합니다. 뭐를 가볼만 하냐. 프렌 가볼만 하죠. 프렌.
이프렌이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프렌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5경기에서 뭐 10경기 이렇게 묶어갈 거 아니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다폴더로만 가라 이프렌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잠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프로토 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저 낮은 배당 가서는 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맞췄다는 그 자기 만족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결국 돈은 잃고 그냥 맞췄다 그 기분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 가진 않아요. 뭐 갈 게 없으면 저렇게라도 가거나 아니면 저렇게 그 낮은 배당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잃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본전을 회수할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1순위라고 해서 그거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고 1순위가 2배밖에 안 되는데 뭐야 그 2배 가서 돈을 언제 벌어. 그거는 오늘 가는 금액에 일단은 확보를 해두겠다. 그러면 어떻게 벌 거냐. 결국에는 중배당이나 고배당 무승부 쪽에서 적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2조합 이상은 적중이 돼야 이득이 얻어지는 구조거나 아니면 1, 2순위가 같이 적중을 됐을 때 그걸 또 묶어간 다폴더가 적중이 됐을 때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확률은 이 프렌이 높긴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갈 거면 프렌 갑니다. 프렌. 이 프렌은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봐서 묶어갈 게 있으면 이제 어제 뭐 유벤도 마엔을 하긴 했지만 바르샤가 일반승을 했듯이 제가 결국 바르샤 일반승도 바꿔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 그냥 처음 걸 갔어야 했는데 결국 차이는 없어요. 별로. 별 차이는 없는데 결국엔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 묶어갈 게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순스포 프레임 보고 그 다음 스캔디아하고 슬로반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디아 같은 경우는 1점 앞서요. 얘네도 득점이 없는 편입니다. 뭐 슬로반부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뭐 경고 누적 있고 공격 쪽에도 부상이 있는데 슬로반부도 경고 누적에 오히려 그 뭐 명단 제외를 제외하더라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있어서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슬로반부가 조금 손해인 정도. 자, 근데 슈켄디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어쨌든 진 적은 없어요. 다 원정에서 졌고 슬로반부도 보면은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네. 라요 지난번 라요 경기를 역전승에서 이기긴 했는데 요거는 사이즈 딱 보니까 뭐 어느 쪽이 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슬로반부가 이기면서 1승을 했기 때문에 24위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승점은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지금 24위가 5점이라서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이것도 그래도 홈의 이점을 생각하면은 프렘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원래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무찍고 넘어가는데 확률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벌써 지금 프렌 2개 보죠. 그럼 이런 걸 2프렌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2프렌 가실 분들은 일단 뭐 2개 묶는다 치고 나머지 걸 더 찾아봐야 되는 거죠. 스캔디아 프렌 봅니다. 홈이라서. 자, 그다음 BK 해켄하고 라르나카.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옆에 별표 모양이 떠 있거든요. 배트맨 보시면 이게 이 중립에서 열린다기보다는 보통 별표 떠 있으면 국가대표 경기들은 중립에서 열리거든요. 막 그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데 중립에서 막 열리고 그러는데 남미 팀끼리 붙어도 이 리그에서 그 별표 모양은 홈 경기장만 그 홈 경기장에서 안 할 뿐이지 그 아예 그 다른 나라에서 열리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선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아니고서는 뭐 튀르키예긴 한데 본인의 홈구장이 아닌 그냥 튀르키예 어디 경기장 이런 데서 열리기 때문에 거의 홈이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완전 중립이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BK 해켄하고 라르나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르나카 성적 좋죠. BK 해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하위권에 있고, 라르나카는 지금 8위 안에 들려고 승점 8점 그 라인이기 때문에 라르나카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그리고 이 스웨덴 원정을 떠나야 되는데 BK 해켄도 홈에서는 쉽게 안 져요. 스트라스부르 한 골, 라이오하고는 2대2로 비겼고, 지린스키도 역전패를 당한 거기 때문에 뭐 라르나카가 이제 키프로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잖아요. 물론 이겼던 나라 그 팀들 보면은 뭐 알크마르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도 잡고, 최근 두 경기 다 득점이 없이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뭐 좋은 라르나카 그리고 무패 그리고 유일하게 컨퍼런스에서 무실점 팀입니다. 무패이면서 무실점인 팀이 딱 라르나카 혼자예요. 근데 BK 해켄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무실점으로 막기에는 좀 빡셀 수도 있다. 근데 뭔가 이제 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것도 대충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갈지 좀 그 사이즈가 나오죠. 물론 지난번 리에카 원정에서 슈팅이 6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리에카는 23개를 때렸기 때문에 결국 라르나카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잡은 거는 실력의 우세라기보다는 운이 따라줬죠. 그때도 슈팅도 15대4로 밀렸으니까. 유슈팅이 하나 더 많았어요. 슈팅이 10개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 그러면 라르나카 프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이 프렘 보면 되겠네? 아닙니다. 이거는 라르나카의 승은 완전히 배제할게요. 무패더라도. 홈 이점을 볼 수밖에 없다. 요거는 가실 분들 가세요. 요거까지 패스하긴 좀 그렇고, BK 해켄 승무 봅니다. 일단 홈에서 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라르나카가 또 이제 슈팅 적게 하면서 또 뭐 크리스탈처럼 잡든 뭐 패배를 안 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승무 사이드에서 보고 저는 패스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우니베르, 이게 줄여서 이제 유크라인데 스파르타 프라하고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30분이 지났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래서 이게 보고 오는 거랑 보면서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이. 원래라면 보고 왔으면 지금 벌써 유로파 경기까지 끝났어야 했거든요. 2시 경기.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한 것도 있지만 지금 반도 못하지 않았나? 둘레에서 7.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자, 유크라인은 성적이 괜찮다. 근데 스파르타 프라도 괜찮다. 둘이 승점이 같습니다. 뭐 경고 누적이 있고 뭐 부상이 있고 하긴 해요. 근데 스파르타 프라도 부상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스파르타 프라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최근 뭐 리그에서도 원정에서 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기아 바르샤바 이긴 것까지 하면은 꽤 흐름이 좋습니다. 원정 흐름. 근데 컨퍼런스에선 그게 다다. 그 전에 두 경기 다 득점이 없었고, 득점력이 문제이긴 해요. 스파르타 프라하도. 오히려 유크라이가 그래도 홈에서는 마인츠도 잡았기 때문에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무승부를 보면서 고배당을 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이 득점력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홈팀 위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크라이 프렌. 그러면 또 요거 이 프렌 한번 노려볼 만하죠. 이 프렌은 묶어갈 거면 한 진짜 못해도 5경기도 안 돼요. 배당이 너무 낮아서. 자, 한 7개. 많으면 한 10개까지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당이 좀 나온다. 자, FC 노아하고 레기아.
근데 컨퍼런스는 확실히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분석해도 예전에 보니까 다 반대로 나오더라고. 프렘 보면 홈팀이 이기고 무승부 보면 승패 갈리고 승패 보면 무승부 나오고 너무 어렵긴 합니다. 자, FC 노하고 바르샤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도 성적이 좋진 않아요. 둘 다 24위에 뭐 들까 말까 한 지금 승점인데 FC 노아가 그나마 5점이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순스포 1위하고도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서 그 중간에 그 라인들이 승점이 뭐 1, 2점 차라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다 노려볼만 합니다. 아주 꼴찌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 FC 노아가 그래도 득점은 좀 꾸준해요. 최근에 승리가 없긴 하지만 경기마다 한 골씩은 꼭 넣었고 그리고 레기아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홈에서 무득점으로 졌잖아요. 근데 그 샤흐타르하고의 경기에서도 2골 넣었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얘네 포지션이 뭔가 막 잘하는 것도 안 같은데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FC노와 홈이기 때문에 저는 홈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최근에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했고 해서 뭐 지난 에버딘전이나 아까 유크라이 뭐 그런 원정에서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결국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덤으로 2프렌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프렌만큼 안정적인 게 없긴 해요. 나와주기만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라피드빈하고 오모니아 경기를 갈 게 아니죠. 끝났죠. 자, 둘, 넷, 여섯, 여덟, 9개. 순간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갈 뻔했네. 자, 이러면 벌써 이제 컨퍼런스 경기가 끝났습니다. 원래라면 요 정도 시간이면 유로파까지 끝내야 되는데 좀 속도가 좀 더딘 점. 자, 이제 유로파까지 공개합니다. 그러면 위트 노팅엄까지 공개하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는 조합이랑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자, 좀 빠르게 가볼게요. 디나모 자그레브 이게 구분이 되게끔 이게 둘 다 보이게 해야겠네. 이게 컨퍼런스만 보이니까 모르고 5시 경기를 할 뻔했는데 자 디나모 자그레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라리가에서 성적도 나름 괜찮고 뭐 지금 상위권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득실도 플러스고 근데 어쨌든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 홈에 2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베티스가 3승 2무로 무패예요. 지금 5위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24위 그 라인에 걸쳐 있죠. 승점 7점. 근데 불과 4점 차라서 남은 잔여 경기가 이게 오늘 포함 3경기거든요. 베티스도 그렇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그리고 지난번 바르샤전 지긴 했지만 이제 3골도 넣었고 그래서 최근에 베티스가 졌던 경기는 손에 꼽습니다. 뭐 AT 아니면 뭐 바르샤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디나모 입장에서는 이기기가 상당히 좀 벅차지 않을까. 왜냐면 뭐 물론 홈이긴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최근에 셀타비고나 릴한테 0대3, 0대4로 털릴 정도 보면 셀타도 같은 이제 라리가 팀인데 셀타는 베티스보다 득점이 약하거든요. 오히려 승점이 마이너스고 하기 때문에 좀 요거 베티스 승 봐야 된다 봅니다. 베티스전이 빡셀 수 있다. 물론 베티스도 행크 원정 비기고 뭐 홈에서는 리옹 위트를 잡긴 했지만 뭐 디나모가 뭐 홈에서 페네르바체도 잡았던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너무 털려서 그런데 무시할 수 없다. 2경기.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베티스가 뭐 못 이기는 경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어보로 접근해야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냥 베티스 승 보고 넘어갈게요. 웬만해서는 승무를 잘 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승무 보면 제 입장에선 6대4 아니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BK 해켄 승무처럼. 자, 페렌츠 바롯이 레인저스. 자, 페렌츠 바롯이 3연승 지금 리그에서. 그리고 유로파로 치면은 얘네가 아직 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3승 2무 무패네. 얘네도 레인저스 1무 4패. 그리고 승점이 1점. 너무 차이 납니다. 너무 차이 나도. 그리고 부상 부분도 뭐 퇴장도 있고, 지난번 브라가전 퇴장에 뭐 기존의 부상자들 포함하면 부상 여부도 페렌체바로시보다 안 좋고. 그래서 레인저스가 물론 리그에서도 지금 흐름이 괜찮긴 하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무패를 꽤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유로파로 가면은 이긴 적이 없어서 신뢰가 안 갑니다. 뭐 지난 브라가전 선제골 놓고 비겼지만은 그 전에 무득점 경기들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도 1대0으로 이기다 퇴장당한 상대한테 동점골을 먹혔기 때문에 사실 홈팀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배당이 너무 낮아요. 페렌치바로시가. 아무리 레인저스가 못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해서 뭐 이기긴 하겠지만 아까 뭐 베티스처럼 완전 승은 안 볼게요. 6대4 정도 봅니다. 6대4. 요건 5대5. 그래도 승을 보는데 배당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갈 때 핸디으로 바꿔서 갈 수도 있다. 배당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영보이즈하고 릴. 자, 릴이 지금 뭐 순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승점으로만 보면 3점 차이라 사실 순위가 큰 의미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영보이즈가 미드필더 쪽에 부상이나 출전 정지가 있는데, 릴도 보면은 공격에 부상이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부상자까지 합치면 릴이 더 많긴 해요. 다만 이제 릴이 최근에 유로파 포함 4연승, 마르세유, 르하브르, 디나모 3경기 무실점. 물론 그 전에 원정 3연패도 있긴 하지만 릴은 잘합니다. 뭐 홈에서 3대4 패배라든가 츠르베나 원정에서 0대1로 진 건 좀 아쉽긴 한데 로마 원정도 이겼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 영보이즈가 홈에서 나름 잘하긴 해요. 근데 루도고레츠나 슬로반부 아니면 파나티나한테 대량 실점한 거 생각하면 결국 실점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릴승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릴도 실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이게 원래 오버를 생각했거든요. 영보이즈의 홈 실점률을 생각하면. 근데 의외로 릴이 실점을 안 해서 뭐 1대0, 2대0으로 끝나면 언더가 뜰 수 있어서 오버는 릴 승보다 배당이 더 적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만약에 릴을 승을 안 보면 모르겠지만 릴 승을 보는 입장에선 굳이 오버를 갈 이유가 없다. 릴이 만약에 못 이기면 질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비기면 비겼지. 그래서 그냥 릴 승. 그리고 오히려 마엔승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1마엔이 지금 2.6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메리트 있거든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영보이즈가 파나티나한테 1대4로 털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이나 예전이나 슬로반부한테 이기긴 했지만 루도고레츠 각각 2실점씩 해서 노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미투일란 행크. 자, 요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트윌란엔 조규성이 있고 행크엔 오영규가 있다. 근데 오영규가 좀 더 임팩트가 있긴 하죠. 지금 조규성은 복귀한 지가 막 그렇게 뭐 오래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트윌란에 두 자릿수 공격 넣고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졌습니다. 16골. 그에 반면에 행크는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선수의 결장은 없다. 물론 그 정도로 골을 넣고 있는 선수도 없긴 하지만 미트윌란이 물론 이제 워낙 패배가 적은 팀이긴 해요. 유로파도 지금 보면은 딱 한 번 졌죠. 한 번. 그게 그 로마 원정에서 최근에 오랜만에 진 거고, 그 전에 보면은 뭐 노팅엄 원정도 3대2, 셀틱 계속 다득점 중이어서 오버도 많고. 근데 행크도 보면 성적이 좋아요. 득점에서만 살짝 밀리지. 다만 행크도 뭔가 이겨야 될 때 뭐 못 이겼던 경우가 있거든요. 뭐 페렌치 바로 시전도 그렇고, 최근에 브라가를 이겨서 좀 크긴 합니다. 바젤도 잡으면서 연승을 해서 아무리 미트윌란이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 경기는 사실 고민이 돼요. 배당 대비 미트윌란 승은 좀 별로입니다. 저는 행크의 승리 가능성도 봅니다. 브라가 원정을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뭐 결장 부분도 그렇고, 요거는 지금 행크 2프렌이냐 5번이냐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그 선수의 그 득점을 한번 볼게요. 16골 넣고 있는 선수가 최근에 골을 넣었냐. 유로파 일단 셀틱전 넣었고, 텔아비브전 넣었고, 텔아비브전 2골, 셀틱 1골, 그리고 최근에 12월에도 골을 2골이나 넣었고. 이러면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대비 미트윌란 승은 완전히 버리고, 요거는 행크 2프렌. 요거는 왜 프렌을 안 보냐면, 이 프렌이 아까 뭐 터무니없이 낮은 배당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26이면. 그럼 요거는 이 프렌을 1순위로 가고, 배당을 높여서는 뭐 행크 프렌 정도 노릴 수 있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오버를 갈까도 했거든요. 근데 행크가 브라가전 빼면 사실 득점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보긴 어려워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프렌. 자, 그 다음 루도고레츠하고 PAOK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팀은 좀 빡셀 순 있죠. 얘네가 성적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뭐 릴 원정에서 4대3 승리도 있고, 그래서 루도고레츠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 있는데, 일단 뭐 승점 2점 차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상자들도 뭐 몇 명 있더라고, 원정팀이. 그래서 최근 루도고레츠가 어쨌든 리그에서도 성적이 나름 이제 무패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해서, 지난번 셀타비고 이긴 것도 그렇고, 물론 베티스한테 지긴 했지만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결론은 뭐냐면 이건 승패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루도고레츠가 좀 더 좋았으면은 아까 앞에 흐름대로 뭐 이 프렌 보면서 프렌을 봤을 텐데, 셀타비고를 잡긴 했지만 그 전에 3연패도 있고, 이 원정팀이 릴도 잡았던 팀이고, 최근에 얘네도 3경기 무패라 이거는 그래도 뭔가 다득점 사이드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오버가 많았기 때문에 홈팀이. 오버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배당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슈투트 그라치하고 지베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츠르베나 지베지다. 승점이 3점이 높습니다. 득점은 같고. 자, 근데 원정이죠. 슈투트 그라츠는 공격의 출전 여부가 뭐 부상이라든가 불투명 선수까지 하면은 한 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츠르베나도 지금 공격에 이제 뭐 몸 상태 좋지 않거나 기존에 빠진 선수들인데 대부분 장기 부상이에요. 여기는 그나마 최근에 이제
부크레슈티하고 경기에서 퇴장당했기 때문에 수비 퇴장 정도만 이제 최근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베지다도 보면은 홈에서는 릴도 잡고 그런데 뭐 물론 상대가 강한 것도 있죠. 포르투 브라가 원정에서 성적은 홈만큼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슈투트그라츠는 나름 홈에서는 쉽게 안 지더라고. 레인저스 2대1 승, 그리고 노팅엄도 비겼고, 그 전에 원정에서 졌던 경기들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지배제다가 원정이라는 그 불리한 점 때문에 이거는 홈팀 사이드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노팅엄하고 레인저스한테도 안 질 정도면. 그래서 이것도 2프레는 한번 노려볼 만하죠.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프렌끼리 모아 가야 됩니다. 10실반 모아서 완전 다 폴더로 가야 된다. 뭐 삼순스포, 스캔디아, 뭐 유크라이, FC노아, 행크 포함, 에스그라치까지 슈트 그라치까지면 벌써 지금 한 6경기 되죠. 그렇게 모아도 아마 배당이 안 나올 거예요. 보고 그 다음 니스하고 브라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스 브라가 보면은 일단 브라가가 성적이 괜찮더라고. 3승 1무 1패로. 근데 니스는 요거는 리그 성적을 좀 봐야 되는데 리그에서도 성적이 안 좋아요. 니스가 12위. 특히 리그왕은 18개 팀으로 그 팀이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다. 그럼 유로파라도 성적이 좋냐? 유로파 전패입니다. 전패. 5연패. 물론 포르투전 빼외하면은 4경기 다 골을 넣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5연패란 게 중요한 거고 리그에서도 지금 5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 포함 지금 7연패 중이다. 근데 결국 연패를 끊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필 또 잘하고 있는 브라가를 만났다. 물론 브라가도 지난번 레인저스전 퇴장도 있고 홈에서 행크한테 뭐 4실점하면서 진 것도 있어서 흐름이 좀 끊긴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니스보단 낫다. 그리고 니스가 보니까 지금 제레미 보가하고 테렌 모피를 명단에서 제외했더라고요. 얘네가 그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몇 경기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제외한진 몰라도 뭐 다음 리그 경기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랑스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5패라서 니스가 지금 남은 잔여 3경기 다 이기면 9점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팀들의 지금 24위 커트라인 팀들이 이제 지금 현재 6점이기 때문에 걔네 중에 어느 팀들이 이제 한 경기만 이기면 9점이 되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로테를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브라가 입장에서는 8위 안에 걸치려면 지금 10점인데 같은 10점 라인이 3팀, 9점 라인이 한 뭐 6팀 되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겨줘야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 좀 남아있고 고에도 어느 정도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니스 이번에도 연패 못 끊을 것 같다. 다음 리그 경기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브라가는 그래도 8위 안에 들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좀 더 세다 해서 저는 브라가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배당이 높기 때문에 뭐 승무 보고 이래야 되는데 니스 승을 완전히 배제할게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로마하고 1대2 뭐 한 골차 승부도 꽤 많았거든요. 니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브라가 승 보겠습니다. 고배당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 슈투트하고 위트레트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벌써 끝났나? 아니죠? 7경기.
슈투트하고 위트레트래죠. 슈투트하고 텔아비브. 그래서 자꾸 위트를 찾는데 위트 경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 슈투트하고 그 다음 밑에 것까지 하면 끝이죠. 자, 슈투트 그리고 마카비 텔아비브 이스라엘 팀이죠. 여기는 보면은 실점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보면 리옹전 퇴장도 있고 6실점. 그리고 에스턴 미투일란, 디나모까지 골 넣은 것도 아주 없을 뿐더러 실점문도 그렇다고 적냐? 아닙니다. 얘네도 사실 승점이 1점인데 1득점에 14실점이라 뭐 다 이겨도 사실 좀 빡세 보이고 오히려 슈투트가 지금 9점이라 동기부여가 좀 있다. 그리고 슈투트는 여전히 이제 데미로비치의 부상이 좀 아쉽긴 한데 다른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어서 경고 누적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뭐 텔아비브는 지난 수비 퇴장, 그리고 기존의 부상자들, 뭐 최근 부상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은근히 곳곳에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점하는 거 보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슈투트도 지난번 뮌헨한테 이제 0대5로 털리긴 했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은 나름 뭐 도르트문트 원정 3대3, 뭐 고어에도 원정 4대0, 뭐 컵대회에도 보험 2대0 나름 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 홈에서는 엄청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 뮌헨한테 오랜만에 져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게 그 전에 진 적이 있나 슈투트가 홈에서 무승부조차 없었는데 거의 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쉽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뭐 페예노르트나 셀타비고 잡은 것도 그렇고 요거는 뭐 슈투트 가야죠. 최대치로는 이마인까지 보기는 좀 빡센 게 에스턴 원정을 결국 0대2로 졌거든요. 리옹한테 털리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 갈 게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자, 위트하고 노팅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36경기 중에 16경기 하는데 50분 걸린 거거든요. 물론 그 뒤는 좀 더 짧을 수는 있어요. 1시간 반에 못 끝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6시 반을 이제 방송 거의 그때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겠다. 왜냐면 조합도 짜야 되고 하니까요. 위트 노팅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이 생각보다 요새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감독이 바뀐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유로파에서 보여주는 성적도 뭐 홈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미투일란전 아쉽게 진 거 빼고는 패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는데 뭔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물론 성적이 위트가 이제 워낙 그 유로파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리그를 보니까 위트 성적이 뭐 1, 2회하고는 너무 차이 나지만 3위 네이메언하고는 불과 5점 차긴 하거든요. 득실도 플러스고 그러면 리그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포르투랑 비기고 홈에서 리옹한테 한 골만 내주고 뭐 대부분 한 골차 승부긴 한데 결국 이제 많은 득점을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노팅엄은 그래도 어쨌든 뭐 리그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하위권에 있으니까 근데 유로파로 보면은 한 경기만 이기면 뭐 8위 안에도 들 수 있고 해서 저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위트보다는 노팅엄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부상자들도 있긴 하죠. 크리스 우드부터 중간중간 있고 일단 주전키퍼가 부상으로 떠 있는 게 가장 크긴 해요. 주전키퍼 말고는 서브가 뛴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즉 최근에 부상을 당했다는 건데 이러면은 위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살짝 해볼만 할 수도. 이거 원정 대비 배당 안 좋습니다. 노팅엄. 그렇다고 이게 뭔가 언어 보러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그렇다고 위트 2프랭 가기에도 좀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위트가 2프렌이다. 2프렌.
다음 경기가 브레다 원정이고 노팅엄이 다음 경기가 토트넘하고의 경기. 근데 리그에서는 원정 성적이 좋았는데 말이죠. 그죠? 울버햄튼 잡고 리버풀 잡고. 위트가 한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과연? 무득점 나 레알 베티스전에 결국 한 골씩 넣었기 때문에 한 골만 넣어준다면 그러니까 노팅엄이 이기더라도 뭔가 이 프렌을 한번 가볼 만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3경기밖에 안 남기도 했고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나머지 경기 다 이기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았지만 지금 현저하게 떨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프렌을 갈만하냐. 잠깐만요. 이게 너무 고민되는데. 패스하죠, 패스.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뭔가 이 프렌 같다가 호되게 당할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면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자, 해서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야 되죠. 이제 컨퍼런스. 여기서부터는 따로 공개는 안 합니다. 그냥 쭉쭉 가도록 할게요. 얘기만 잘 들으시면 된다. 자, 라피드빈하고 오모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피드빈 말이 안 됩니다. 순위. 어디 갔냐 라피드빈. 잠깐만요. 꼴찌입니다. 유일하게 4패. 컨퍼런스에서 전패인 팀은 유일합니다. 라피드빈. 아무리 홈이어도 물론 이제 오모니아 쪽이 원정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오모니아도 지금 겨우 24인 라인 쪽에 있긴 한데 승점으로 치면 한 경기면 다 따라잡기 때문에 오모니아의 최근 3경기 무패 흐름이면 라피드빈은 이제 리그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가 강했을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배당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오모니아가 지금 정배를 받은 게 아니고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모니아 프렌. 근데 이 프렌을 봅니다. 이거는 왜 그 전처럼 이제 프렌을 안 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살짝 불안해요. 뭔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건 이 프렌이고 프렌은 약간 행크 개념이라 보면 돼요. 행크도 미투일란이 홈이기 때문에 이 프렌을 먼저 본 거고 배당을 좀 더 높일 때는 프렌을 노릴 수도 있다. 즉 아까 이 프렌 그 라인에 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레오포츠난하고 마인츠. 자, 마인츠는 아시겠지만 분데스에서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장크트보다 승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컨퍼런스는 성적이 좋단 말이죠. 3승 1패로. 레오포츠난도 승점이 6점이라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득실이 좋긴 합니다. 한 골 더. 9골이나 넣고 있어서. 근데 마인츠가 지금 미드필더의 부상,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주전기포 부상 중이고 그나마 공격 쪽이 거의 부상이 없는데 이재성 포함해서. 자, 근데 마인츠도 보면은 최근에 성적이 안 좋잖아요. 1무 4패. 그리고 그 유크라이한테도 이제 졌고 리그에서도 지금 2경기 연속 그 무득점. 그러니까 마인츠의 문제는 득점입니다. 득점. 요새 리그에서도 득점이 워낙 저조하고 이제 버카르트도 떠나고 해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컨퍼런스만 그나마 성적이 좋은데
그것도 대부분 홈에서 일단 피오렌티나 뭐 지린스키 그러니까 원정에 많이 치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레오포츠난도 나름 원정에서 지더라도 한 골차, 또 홈에서 이길 때는 다 이제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겼기 때문에 마인으로 다 잡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 마인츠 아무리 정배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레오포츠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레오포츠난 프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마인츠의 득점력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거 보면 되죠.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위트까지인데 레오포츠난 프렌 보면서 이 프렌도 이제 덤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렌 묶어 가실 분들은 그냥 싹 다 묶어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카하고 엔케첼레. 자, 엔케첼레가 순위가 꽤 높습니다. 지금 보면 3승 1패, 리에카는 1승 2무 1패. 그래서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자 그래도 엔케첼레가 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에카가 정배를 받았거든요. 홈이죠, 홈. 그리고 엔케첼레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자, 슬로베니아 팀인데 최근 SK 시그마한테 지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죠. 무패를 계속 달리다가 해서 처음으로 진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팀인데 얘네가 지금 3경기 무패 중이라 그리고 실점도 적어요. 그래서 이 득점도 적지만 실점도 적었던 거 생각하면은 좀 그렇다고 리에카가 지금 배당이 빠질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1점 거의 9에서 지금 7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서 이것도 리에카의 득점력을 생각했을 땐 저는 엔케첼레 2프렌입니다. 2프렌.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렌까지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2프렌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링컨 레드하고 SK 시그마. 자, SK 시그마가 이제 순위가 더 높은데 뭐 승점이 3점 차이라 득실에서만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링컨 레드가 실점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유로파 경기 그 함룬 스파 원정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경기 무패였는데 냉정하게 원정만 생각하면 이제 둘 다 못 이겼지만 오늘은 홈입니다. 그래서 퇴장이 있긴 한데 홈이점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퇴장당한 선수도 미드필더 쪽에서 뭐 경기를 완전 풀로 뛰거나 그런 건 안 같거든요. 그리고 SK 시그마도 결장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최근에 부상은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SK 시그마가 지금 지난 엔케첼레까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연승 중에 3경기 무패거든요. 그래도 링컨이 홈에서 앉았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두 팀의 이 정도 차이 날 줄은 몰랐다. 하나는 이제 체코고 물론 하나는 지브롤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링컨 레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래도 요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홈 2프렌 봅니다. 홈 2프렌. 링컨 레드 2프렌 봅니다. 링컨 레드.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쿠오피온 팔로세오라 KUPS 약자죠. 그리고 로잔스포. 자, 로잔스포 같은 경우 스위스 팀인데 얘네도 아마 오랜만에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승 1무 1패.
얘네도 보면은 뭐 승점 차이는 별로 안 됩니다.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결장이 이 홈팀보다는 결장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일단 지금 코오피온 얘네 이제 KUPS 얘네도 보면은 야기엘로 원정에서 졌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지지 않고 있다가 로잔스포하고 약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오늘 이 핀란드 팀인데 홈인 걸 잡았을 때는 로잔스포가 지난번 레오포츠난한테 진 것도 있고, 그래서 로잔스포 쪽으로 배당이 빠질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뭔가 홈팀의 뭔가 이프렌 보기도 좀 애매한데, 예전에 베시타스 원정도 잡았었고 로잔스포가. 그래도 이 레오포츠난 얘네도 어쨌든 뭐 전승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땐 물론 슬로반부의 지금 성적도 봐야 됩니다. 홈팀이 슬로반부 상대로 3대1로 이겼었는데, 슬로반부도 지금 뭐 거의 29위라서 성적이 안 좋은 편이라 걔네 이겼다고 해서 높게 보기도 어렵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무승부를 가느냐 이 프렌을 가느냐 요런 느낌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요거. 이 프렌 보겠습니다. 이 프렌. 오늘 조금 애매하다 싶은 건 무승부보다